안녕하세요. 강동선 AB의 야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반응 대가입니다. 부적벌의 대표적인 중재 방법이죠. 그리고 반응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자, 리스폰스 코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반응 전략이지만은 선행 중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큰과 적절하게 연계를 하면은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이라는 것은 사용하면 좋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적절한 벌의 사용은 행동을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벌의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과 잘 혼합된 벌을 사용하면 충분히 행동을 중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 대가에 대해서도 한번 잘 확인하시고 이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현장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응 대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응 대가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적벌이라고 했어요. 부적벌이 뭐였죠? 자, 제가 이제 강화하고 기본적인 벌에 대한 개념을 할 때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적벌의 경우는요. 뭔가 부적이라는 것은 제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은 뭐였죠? 벌은 행동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제거했을 때 행동이 감소한다. 이건 뭘까요? 부적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부적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 제거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게 되면은 어떠한 행동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내가 가져갈 거야.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을 볼 수 없어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기게 되는 거. 안 그러면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제거됨으로 해가지고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제거되기 싫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적 행동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특정 행동에 수반하여 정적 강화 자극을 해소하는 방법.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예요. 특정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이 있겠죠. 자, 여기에 있습니다. 도전적 행동이 되겠죠. 수반한다는 것은 그 행동에 따라서 기능이 있다, 유관해서 라는 뜻입니다. 자, 이 행동을 했는데 이 도전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정적 강화 자극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회수당했다. 나한테는 뺏기게 된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도전적 행동을 줄이게 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 중재 방법이다. 그게 부적벌이라는 겁니다. 자, 친구와 싸우는 행동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명제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정적 강화 자극, 용돈입니다. 용돈이 차감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범칙금을 무는 거. 자, 과속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범칙금이 뭡니까? 자, 범칙금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돈을 차감당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행동 중재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반응 대가의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반응 대가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벌금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너스 반응 대가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강화와 병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자, 그리고 집단 강화와 병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벌금 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불법 주차를 했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가속을 했든지 해가지고 운전자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범칙금을 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벌금이 되겠죠. 자, 반응 대가로서 벌금 제도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벌금조라는 겁니다. 자, 올바르게 운전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경찰관이 와서 딱지나 이렇게 하진 않죠. 뭔가 위법, 해서는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적 강화 자극이라고 하는 이 직접 회수 또는 차압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했기 때문에 당신의 뭔가를 뺏길 거야. 안 그러면 지금 이 자, 용돈 뭔가를 바로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벌금조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제거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수 또는 차압되는 물건은 자, 우리가 당사자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뭔가 회수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 그럼 회수할 게 없잖아요. 자, 뭔가 돈을 벌금조로 내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떠한 물건, 우리 옛날 차 딱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이거는 국가 것이 됐다. 안 그러면 은행 것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수되는 차압이 돼야 되고 이것은 소중한 것이어야 되겠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내한테 가치 없는 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적벌은 뭐예요? 부적벌이라고 했을 때 그 부적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강화 자극을 가져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가져간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다고 거기 반응 대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적 강화 자극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져갔을 때 이게 부적벌로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수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에 유의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도 마시면 안 돼. 응? 지금부터 저기에 아무 때도 갈 수 없어 가둬놓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은 해야 되는 거. 그거 자체를 아예 못하게 모든 걸 막아버리는 거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금제도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정적 강화 자극이지만은 제거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너스 반응 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너스가 뭐예요? 그냥 추가로 받은 거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어떠한 양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가치가 있는데 이 10가지 지금 가지고 있어요. 10가지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내가 이 10가지 가지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아니면 이 10가지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연결해 줬습니다. 근데 이때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미리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개씩이나 아니면 두 개씩 행동에 따라서 일이 제거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수반적으로 자, 비수반이 뭐예요? 행동에 유관해서 했다고 하면 수반적이겠죠. 이게 행동하고 연관없이 가외, 자, 그 정적 강화 자극을 보너스로 미리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내 행동하고 연관없이. 자, 그리고 부적절한 반응에 수반하여 그 추가분에, 지금 준 게 추가분이잖아요. 보너스라는 것은. 자, 한도 내에서 회수하거나 차압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좋으냐? 추가분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할 우려가 없습니다. 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분이었죠. 그러면 추가적인 혜택을 준 겁니다. 추가적인 혜택에 대해서 차감하게 되는 것은 기본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미리 줬기 때문에 맞죠? 앞에 벌금제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분이 아닐 수도 있죠. 지금 행동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추가로 준 건 아니지만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게 되고 때로는 이게 너무 과하게 빼앗다 보면은 아까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적 강화와의 병합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반응 대가는 그 반응 대가만 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보너스식으로도 많이 하지만은 뭔가 바람직한 행동하고 연관을 해야 될 때는 이 정적 강화와 병합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형태는 많이 보셨죠? 토큰 제도입니다. 어떠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즉시적인 강화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큰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면은 좋아하는 이제 백업 강화제를 이렇게 주게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토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일정량의 토큰 벌금, 이게 반응 대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반응 대가로 토큰을 모두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좌절과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열심히 해서 3개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 대가가 어떠한 사소한 행동, 안 그러면 몇 가지 행동을 하면은 이걸 한 번에 3개를 다 제거하게 돼버린다 라는 결과가 와버리면은
그냥 나 안 할래. 이 못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해도 한 번 하면 이렇게 나한테 과한 반응 대가가 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좌절하고 난 너 못했는가 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이 동기부여 자체를 없애게 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를 적절하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정적 강화를 제공하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반응 대가를 하는데 몇 개를 제공하고 몇 개를 제거할 건지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동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어느 정도로 주어지고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단 강화하고도 병합을 할 수 있어요. 토큰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집단 강화와 반응 대가를 병합해서 집단 강화 안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어떠한 수행을 잘했을 때, 때로는 어떤 특정 개인이 잘했을 때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반 전체가 뭔가 잘했을 때, 오늘 다 같이 잘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토큰을 주는 걸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집단 구성은 누구라도 우리가 행동을 정하겠죠. 이렇게 규칙을 정할 겁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은 처음에 집단이 잘해서 한 6개를 모았는데 이 집단에 누가 안 그러면 특정 몇 명이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강화 자극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집단 강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잘못하면은 소수에게 과한 비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가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같이 조용히 해보자는 이런 분위기는 조성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같이 이걸 해야 돼, 이 행동은 안 돼라고 하는 또래끼리 교수할 수 있는 방법도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잘못 계획해버리면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아마 집단 강화의 내용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응 대가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가 보너스로 제공된 강화 자극들 있잖아요. 아까 보너스 반응 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자, 보너스로 이렇게 토큰을 주긴 하겠죠. 토큰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돈을 줘버렸다? 안 그러면 음식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없어지는 색연필 이렇게 아이클레이 이런 걸 줘버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용해버리면 다음에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해소할 때는 그 가치가 없고요. 사용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는 또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토큰 형태의 강화 자극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았을 때 가지고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 백업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비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벌금의 크기와 양을 정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벌금을 아까 말했듯이 한 3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루 잘못했는데 이 3일에 노력한 것이 다 제거돼 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심한 좌절이 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면요, 다음에 다시 그 노력을 하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3개 했을 때 한 번 행동했을 때 1개를 제거한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그 숫자는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한번 안 그러면 반응을 보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반응 대가가 되도록 해야 이게 적절하게 동기부여도 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제거되구나 라고 하는 그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적 강화가 모두 해소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고려해야 돼요. 자, 뭔가 다 좋아하는 거 제거하고 때로는 보너스식으로 해도 제거하고 했을 때 이게 다 해소됐다. 더 이상 해소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은 나 더 이상 뺏길 거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가져갔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행동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보너스를 하더라도 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정적 강화와 병행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횟수는 어느 정도의 규칙을 잡고 해야 될지, 다시 리셋을 지켜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 행동과 위반되는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뭡니까? 주고 가져가는 게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행동,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시켜야 되겠죠. 아까 그래서 정적 강화나 집단 강화에서 그걸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는 하는데 위반되는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행동도 안 돼, 저 행동도 안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행동은 다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는요,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는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된다라는 말로도 하는데요. 일단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줘야 이 행동에 대해서 뭔가 반응 대가가 이루어져도 아,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이렇게 내가 반응 대가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이 행동을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반응 대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응 대가 익숙하면서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반응 대가를 툭툭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 대가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잘 숙지해 보시고 적절하게 다른 방법하고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